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인바디 결과 보는 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헬스장 자주 가시거나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바디 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인바디 보는 법 하기 전에 네. 인바디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바디 사실은 이게 한 20년 전쯤에 국내에 비만 클리닉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학과인데 이제 가정학과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인바디 기계가 비만 클리닉 외래에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방법으로 인해서 몸의 어떤 성분, 구성 요소들의 어떤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다. 네. 이렇게 해서 비만 클리닉이면 이제 체중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도입되고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냉정히 말하면 인바디는 의료 진단기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바디가 기준이 돼서 어떤 진단하는 그건 없어요. 약간의 좀 편의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헬스장에 분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헬스를 다니는 지인분들이 이 결과가 이런데 봐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체성분 분석기? 정확히는 이제 인바디, 이제 체성분 분석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리는 미세 전류를 흐리게 하죠. 그래서 하게 되면 손을 짚고 발을 짚고 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양손, 양발 통해서 미세 전류를 흘려요. 그리고 흘리고 나면 흐른 전류를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의학이 아니라 공학이죠. 이게 수분의 정도에 따라서 이 저항 정도가 다르대요. 그거를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저항값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인체 모델을 만들어서 그다음 몸까지 포함한 5군데 특정된 어떤 전류값을 가지고 몸의 구성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이제 측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몸의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라도 하고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워낙 그 회사 특정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거의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제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수련 받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비만 클리닉에서 이제 외래로 환자 보고 인바디 볼 때는 저는 이거 다 안 봐요. 다 볼 이유가 없죠. 그래요? 왜냐면 인바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만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비만을 할 때 가장 간단히 보는 게 우리가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비만 여부를 가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임상에서도 선별할 때 하는 기준인데 건강검진할 때도 그게 딱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으로만 보면 좋은데 그 기준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있어서 몸무게가 나가시는 분, 근육량 적고 체지방이 많아서 몸무게 나가시는 분, 이 둘은 BMI 체질량 지수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겠네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볼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게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일정한 표준은 CT 검사예요. 복부 CT. 그래서 이 요추 4번, 5번째 높이의 복부 CT 단면에서 봐요. 그러면 거기서 내장 지방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것은 내장 지방의 면적 또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사이의 비율. 이 비율을 보는데 이게 그럼 내장 비만이 있다, 복부 비만이 있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CT라는 검사가 일단 고가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방사선 위험성도 있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이제 표준 스탠다드로 보기는 어려운 게 있지만 실제 이제 복부 지방이 문제되시는 분들은 임상에서는 이제 CT를 활용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반인이 쉽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하기도 않죠. 어렵죠. 네. 그래서 뭐가 가장 복부 지방을 반영을 할까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나온 거는 뭐냐면은 허리둘레예요. 맞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나와요, 얘기했죠. 허리둘레. 네네네. 그래도 건강검진에서는 인바디를 안 하죠. 네. 네. 체질량 지수, BMI를 음. 재고 허리둘레를 재죠. 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잡아서 그것보다 넘으면 복부 지방이 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면서도 그래도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은 BMI와 허리둘레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도 맨 처음 말했던 문제 뭐 근육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바디라는 어떤 기기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인바디 기기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바디 기기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고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보는 게 체지방률이 몇 프로인가 앞에 뭐 그런 뭐 체수분, 근육량, 제지방량 뭐 이거보다는 그다음에 뭐 체지방률이 얼마냐 네, 이게 그거를 중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 골격근 양 그러니까 골격근 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전체적으로 BMI가 이런 정도인데 네. 이게 골격근이 많아서 그러니까 생긴 체중이 는 건지 아니면 지방이 많은 분인지 사실 이걸 중점으로 보거든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렇게 봤었어요 저는 내내. 네. 그런데 저한테 오는 질문은 굉장히 다양해서 저도 막 찾아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말 나왔으니까 체지방률부터 한번 먼저 보죠. 네. 네. 남성이랑 여성이랑 이 기준이 다르다면서요? 네. 체지방률은 몸 전체 무게 중에 체지방이 얼만큼 있느냐의 퍼센트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체지방률을 가지고 우리가 비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여기에서 확실한 기준은 아직 없어요. 공인된 딱 네, 기준이 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한 거는 저는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비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할 때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삼진 않아요. 비만이 할 때 기준은 첫 번째 BMI,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둘레, 그 다음에 복부 CT. 나머지는 다 참고자료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인바디로 측정된 경우에 이제 체지방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성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사이를 좀 표준으로 이게 보더라고요. 회사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체지방률은 사실 연령에 따라서 또 달라요. 당연히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지방률이 늘죠. 그런데 보니까 대략 남성의 경우에 10에서 20%. 네.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다 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18에서 28%. 네. 네. 외국의 경우는 좀 더 커요. 그래도 미국 같은 내분비학회는 남성의 경우에는 25 이상, 여성의 경우는 35 이상을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넘었을 때는 좀 비만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네. 이렇게 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인 거고 네.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비만을 진단하진 않아요. 네네. 알겠습니다.